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TV의 차길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과 희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는데요. 꿈의 집 현실로 그려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아파트에 오래 살다가 나는 늘 예쁜 단독주택 2층짜리를 지어서 글로 갈 거야. 이런 꿈을 계속 가져와다 보니까 이 부인께서 판교에 이쁜 단독주택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꿈이 현실로 됐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단독주택 내지 전원주택으로 가야 될 듯 합니다. 왜? 그런 꿈을 많이 꾸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그려놨기로도 뭐 이상한 그림도 그려놨고 늘 좀 특이한 집이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잡지에 놓으면은 그려놨고 오려놨습니다.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오려놨고 또 옛날 집도 오려놨고 뭐 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쌓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꿈이 현실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장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도 나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다가 큰 대형 샵을 할 거야. 어디서? 목동에서. 이렇게 역세권에서. 이런 꿈을 자꾸 가지다 보면 결국 꿈이 현실로 되더라. 옛날에 집이 없어가지고 강명시에 월세방 살았는데 어떻든 간에 나도 아파트를 하나 가지게 되겠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임대아파트를 21평짜리를 마련해가지고 얼마나 좋던지 임대아파트. 옛날에 임대아파트 사실을 팔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강명시에 한신 아파트 35평짜리를 짓는다. 그걸 보면서 저걸 어떻게든지 차지해야 되겠어. 결국은 그렇게 벽에 붙여놨고 나는 절로 들어갈 거야 하니까 결국은 됐고. 그리고, 한 30년 전에 일기 신도시 분당에서부터 분당 팽촌이 유명했지 않습니까?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분당에 1차적으로 들어가고 2차적으로 평촌에 들어가야 되겠다. 시군단지에 어떻게든 간에 분양을 받든지 사든지 해서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32평짜리를. 그렇게 매일같이 써놓고 계획을 세우고 뭐 하다 보니까 자료도 찾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두 곳에 차지하고 결국은 일산까지도 진입해서 집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걸 차지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계획이 창릉 신도시, 상기 신도시 지금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머지않아서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앉아 할 건데 젊은 분이라면 거기에 어쨌든 간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서 통장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이가 먹은 분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처음에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그렇게 한 채짜리 주택지 그런 거 상가주택지가 이제 여러 가지의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조만간 나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차적으로 나오는데 그 계획을 철저한 계획을 세워놔야 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어떤 공고가 나오는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추첨을 집어였는데 당첨이 안 된다 이러면은 이주자 택지라든지 기타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걸 초기에 프리미엄이 얼마 안 붙었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거 입지를 잘 봐야 되고 향을 잘 봐야 됩니다. 또 소음 문제라든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뭐가 들어올 건지 상업지 주변 옆에 남동향으로 된 땅이 좋습니다. 그런 땅, 또 도로에 너무 붙어 있는 땅은 소음 때문에 안 좋습니다. 차후에 신도시에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에 딱 붙은 거는 소음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아무리 2중, 3중 창을 해도 소음이 많이 납니다. 또 소음이 많이 나는 곳에서는 먼지도 보이지 않는 먼지도 엄청 많습니다. 또 그 많은 A블록에 몇 도 이렇게 다 나눠지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향이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잡으면 서양이라든지 북창 비슷해 서북창 이런 잡아나면은
그건 평생 살 수가 없습니다. 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아주 시끄러운 뭔가가 하나 또 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가 있다든지 그런 학교가 휙 올라가면은 이쪽 군을 확 막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어떤 집에서 살 거야. 그럼 전원주택인 것 같으면 전원주택. 저 시골 말고 서울 수도권 내 살고 있는 주변에 도심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도심에서 바로 한 20분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땅이 나오는지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가 끊기면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눈과 귀를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도 수집하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또 제일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상상을 그립니다. 항상 장사를 할 때도 어떤 장사를 창업을 할 때도 미리 상상을 그려가지고 오픈하기 몇 개월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립니다. 머리 상상 속에서 돌려가지고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진행하고 밤에는 이렇게 장사를 하면은 무엇이 되겠다. 서비스는 뭘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상상을 그리면서 그런 다음에 디테일 잡아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집을 짓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무 집만 지으려고 생각하지 계획이 안 써 있어요. 어떤 집을 짓겠느냐. 세상에 없는 집을 짓겠느냐. 아니면 흔해 빠진 집을 지을 거냐.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는 집을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나만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색깔이 이미 머리에 딱 바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꼭 지내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딴 집은 지금 뭐 반듯반듯해 가지고 벽돌로 지은 집 아니면은 대리석으로 지은 집 징크로 지은 집 2층 3층 4층을 탁 지은 집 저는 그런 집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딱딱하고 근데 저는 옛날로 복고풍으로 돌아가서 좀 옛날식 지금 그때도 이런 게 하나 노네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런 집 옛날식으로 탁 했는데 창이 있고 안에는 물론 이제 외관은 옛날 집이지만은도 초가집 비슷하지만은도 내 외관은 이미 아파트식으로 최신형으로 되겠죠. 그렇게 저는 독특하게 한번 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 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책을 이제 선서전을 하고 있는데, 요 책이 지금 상당히 핫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팔리는데, 오늘 신문도 이런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50조가 풀리면은 부동산 과열 부추기고 불쏘시개가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합니다. 자, 올해부터 상기 신도시에 토지 보상이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화성 송산 그리시티라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고 공부를 해봅니다. 왜? 첨단 산업단지가 거기에 대한민국 제일 큰 산업단지가 골로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틀을 탁 닦고 있고. 근데 아파트가 800만 평이 아파트가 10몇만 가구 들어온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인정 안 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고 내 대에는 하기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거기 가보면 다 800만 평 아파트 부지가 있고 거기에 계획서가 있고 연애할 거다 전철이 또 다시 여러 가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참 중요합니다. 800만 평 개발한다는 거는 진짜 천문학교 돈도 들어가고 10몇만 가구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건 쉽지 않은 양입니다. 그건 안 되고 산업단지는 180만 평 산업단지는요, 첨단 산업단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지금 밀고 있어요. 다 수용해가지고 밀고 있기 때문에 곧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사는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직장 때문에 오는 사람도 엄청날 뿐더러 앞으로 그 주변은 상당히 활발한 도시가 됩니다.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송산역이 생긴다는 그 주변이 상당히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런 데 관심 여러분들 가지시고요. 상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50조가 풀리면은 그 정부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본격화되면 50조 볼륨 추산되는데 뭐 이래놨고 투기가 상당히 재현될 수 있다. 과거 이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에도 토지 보상금 때문에 사업지 주변 집값, 땅값이 급등했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토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 될 것으로 보고 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금이 일차적으로 나오면은 주변에 창고부지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많이 나가지만은 또 그린벨트 주변이라도 대토부지로 이미 많이 나옵니다. 그쪽에 땅 농사 짓던 사람들은 원래 또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야만 세금 감면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벌써 지금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 원당이라든지 일산 쪽에 가자까지도 지금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벌써 땅이 농지 같은 게 시세가 벌써 많이 한 레벨을 뛰어가 있습니다. 뛰어가 있고 그게 여파가 저 파주 끝자락까지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 가열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금 대신 토지를 지급하는 방법과 지금 요 방법은 정부에서 현금을 줘버리면 주변에 너무 가열돼가지고 토지 시장이라든지 아파트까지도 가열시킨다, 폭등시킨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종전에 토지를 주택지를 줬습니다. 일정 부위로. 근데 주택집을 줬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은 큰 토지를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일정 부위의 상업지를 통째로 그냥 당신이 하나 가져가라 상업지 이렇게 해도 해서 돈은 조금 주고 땅을 다시 조성 원가로 해서 줍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이런 건 새로운 건데 또 아파트 부지까지도 그러면 몇 사람한테 줘서 아파트 부지를 하나를 떼줍니다. 떼줘가지고 그런 건설회사하고 합작해가지고 너희들 아파트 공사 시행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다시 창출시키면 어차피 분양하면 돈이 돌아가지 않냐.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던 토지주들이 뭐 돈을 받으나 아니면 그 토지를 다시 받으나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도 좋고 주변에 투기도 좀 잠재울 수 있고 그런 안을 지금 정부에서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관심을 자꾸 가져야만 결국은 방귀가 잦아야 똥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